아직까지도요.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김유진 아나운서. 지난주 금요일 새벽 3시쯤 부산의 한 터널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한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치는 모습을 시민이 발견하고 뒤쫓아가는데요. 아하. 이걸 보면서 계속 경찰에 동선을 알려온 겁니다. 이를 바탕으로 추격에 나선 경찰이 결국 이 차를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무려 8km가 넘는 거리를 도주했다고 합니다. 하하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격전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, 네. 김유진 아나운서. 이날 또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. 비 속에서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네, 부산의 한 주택가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. 경찰이 추격할수록 속도를 더 높이는 상황이었는데요. 급기야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순간 배송을 하던 택배 기사를 넘어뜨리고도 그대로 치고 달아나 버립니다. 이 신호를 어겨가면서 지그재그로 고개 운전을 했던 세상에. 운전자.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서 전신줄을 들이받고 나서야 결국 차량이 멈춰서는 상황이었는데요. 아하. 아이고, 아이고. 경찰이 다가가서 조수석으로 한 남성이 내리니까 이를 본 경찰이 보닛을 밟고 넘어가서 이 남성을 붙잡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하. 지금요, 저 도주 과정에 골목길을 정말 속도도 줄이지 않고 가다가 하마터면 큰 커다란 인명사고를 낼 뻔했는데 당시에 추격했던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운전자가 서로 다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 둘 다 운전을 안 했다고. 근데 일단 차주가 이제 운전한 걸로 의심은 되고 뒤에 딱 도망 못 가게 운전자를 뒤에 딱 붙여놓고 운전석 쪽으로 갔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거든요.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이제 사람 한 명이 튀어나오려 하니까 처음에 이제 그 친구가 운전자인 줄 알고 도망가는 줄 알고 이제 잡았는데 뒤쪽에 있는 조수석 문이 또 열리면서 이렇게 툭 떨어지듯이 이렇게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라고요. 의심되는 거는 조수석 쪽에 있는 친구는 동승자고 운전석에 있는 친구가 뭐 뒤로 넘어가서 뒤쪽 문으로 이렇게 내린 걸로 의심이 되더라고요. 그 차주가 그로 뒤로 내렸거든요. 아니, 하재근 평론가님, 저 차는 그럼 무인 차량이었어요? 왜 운전석에 아무도 없어요, 운전자가?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그 뒤로 나온 그 차주를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만취 상태에서 지금 8km를 운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그 만취 상황에서도 본인이 처벌받을까 봐 운전 안 했다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뒤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. 근데 제정신이었으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안 할 텐데 판단력이 흐려져서 뻔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. 네. 그렇게 지금 경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상황을 듣고 보니까요. 앞서 영상 보면 전봇대를 들이받고 나서 차가 멈췄지만 경찰이 다가갈 때 미세하지만 차량이 앞에 들이받은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순간에 운전자가 뒤쪽으로 넘어간 걸까요? 관련해서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도망가느냐, 음주운전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좀 행설수설하고 그 완전 만취 상태라서 막 욕을 하면서 내 차가 왜 이렇게 됐지? 왜 여기 있지?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. 뭐지? 이건 내 차인데? 뭐지? 차가 왜 여기 받고 있지? 뭐 난 대리 불렀는데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계속. 오윤성 교수님 정말 연기상감입니다. 능청스러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. 아주 뭐 연기 뛰어난데 지금 뭐 만취를 넘어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내 차가 왜 여기 있지나 대리 불렀는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방어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뭔가 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 차에 이제 치인 그 택배 기사 같은 맞아요. 경우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. 다행스럽게. 정말 다행이네요. 그런데 이제 이 빗 속에서 추격전을 하는 그 가운데서 크고 작은 사건이 이제 이 사고가 세 개나 이제 발생이 됐는데 네. 지금 저 사람들 정말 그 정도에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. 네.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 생명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앗아갈 뻔했는데 네. 지금 운전자는 위험운전 치상 혐의 그리고 이 동승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지금 이제 입건된 상태입니다. 네.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가 봐요, 장현미 변호사님. 그렇습니다.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되는
그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으로 엄단해서 다스려지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. 네. 지금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이 택배 기사분 그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. 네. 그렇다면 1년 이상의 징역,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그런 굉장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저 때가요, 최진봉 교수님, 예. 지난 12일 새벽 3시입니다. 물론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영업 제한 시간이 많이 풀렸다고는 했을지 몰라도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한 술집에도 안 가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데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그것도 음주운전까지 했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택배 기사님은 무슨 잘못입니까? 그러네요. 저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다쳤잖아요. 또 어허.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운전하고 나서도 운전 안 했다고 또 발뺌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서 노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술 마시는 것도 참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택배 기사님 큰 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정말 경미한 수준이길 바라요. 왜냐 혹시라도 저 부상으로 며칠 일을 못 하시게 되면 또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정말 그런 일 없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